32번 가볼게요. 학생들은요 종종 자주 실수합니다. 뭐를 실수하면요 친숙함을 실수해요. 친숙함을 실수한다? 친숙함을 실수하는데 뭐를 가지고? 진짜 마스터리를 가지고. 자, 마스터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외울 때 숙달이라고 외우자. 숙달, 마스터. 내가 반복해서 익숙함이라고 하자. 익숙해지는 거. 미안하다. 여기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건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미스테이크라는 이 단어가, 이 미스테이크가 우리가 이제 실수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가요, 가끔은 이렇게 착각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보통은 for가 나오는데 이번엔 with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종종 착각하는데, 그 친숙한 거를 진짜 마스터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마스터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콤마 동그라미 ing 우리가 늘 하던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뭐 하면서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데 하면서라자. 만들면서. 위험한 착각을 만들면서. 그 완성에 대한 착각을 만들면서 진짜 숙달했다라고 그 친숙함을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 where가 나왔으면 이건 좀 문법적인 거니까 이렇게 밑줄 그어볼게요. where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위치를 쓸래요? 아니면은 where를 쓸래요? 이런 문장을 많이 보여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따져볼 겁니다. where는 부사기 때문에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올 거고 얘는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얘는 불완전. where는 완전. 자, 가볼게. 정보를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은 feel like 뭐뭐처럼 느껴지냐면 순수한 진짜예라는 표현입니다. 순수한 진짜예, 지식처럼 느껴지고 지는 그 완벽함의 착각으로 됩니다. 그럼 봐봐. 주어 동사 나왔고 like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까지 나왔으니 완벽한 문장이니까 위치가 되면 안 되겠죠. where가 돼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where는요 앞에 있는 누구를 꾸며주는 거냐면은 누구를 꾸며주는 거야? 컴피턴스를 꾸며주겠지. 자, 그 컴피턴스였네? 컴피턴스는 능력이죠. 능력의 착각이죠. 내가 알고 있다는 능력의 착각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트러글 해요. 자, 스트러글이 무슨 뜻이랬지? 스트러글? 그치, 애쓰다, 분투하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애썼는데 잘 된 거야, 잘 못 된 거야?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았을 때 스트러글을 쓴다 그랬지. 그래서 그들은 애써요. 언제 애쓰냐면 질문을 받았을 때 애써요. 뭐 하기 위해서? 회상하도록.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be, pp, ask가 5형식 동사였었으니까 5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바꾸면 그 뒤에 있는 거는요 투부정사 형태로 그대로 내려와서 해석할 때 똑같이 하도록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그래서 질문을 하도록 회상을 하도록 기억해내도록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애써요. 아니면 이것을 어디?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이것을 적용하도록 질문을 받았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그들은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책에서는 노력하다라고 됐어도 근데 잘 안 됐다라는 게 머릿속에 니네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뉘앙스라고 스트러글을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건 리콜 회상하다 기억해내다고 어플라이 앞에는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to가 좀 생략이 되어 있겠죠. 5어가 이제 등위 접속사였으니까는 똑같은 거를 연결시켜 줬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익숙한 것을 숙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 하지만 언제? 질문을 받았을 때 야 한번 이거 한번 얘기해 봐봐.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요. 자,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자, 이러한 인지적인 편향은 자 바이어스라는 이 단어는요 꼭 별표 치고 외우세요. 편향, 편견이라는 표현이고 인지적인 이러한 편향은 콤마 동그라미 동격일 거고요.
뒤에는요 콤마는 주어와 동사 사이 이끕니다. 역시 리드도요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오형식 동사로다가 우리가 의심해보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당연히 목적 보어의 형태로다가 투부정사 형태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될 때는 원인과 결과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얘를 cause로 바꿨어도 그 의미가 똑같이 통한다라고 했지. 인지적인 편향은요 야기시킵니다, 이끕니다, 초래합니다. 그 러너들, 학습자들이고요. 학습자들은 학생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학생들로 하여금 과대평가하도록 합니다. 오버죠. estimate 하면 평가하다고요. 오버니까는 과대하게 평가하다라고 해요. 그들의 이해를 과대평가합니다. 인지적인 편향이 그런 거야. 그들의 어떤 능력들을요 과대평가하도록 해요. 이해를요. 자, 인지적인 편향이 어떻게 됐냐면요. ED가 나왔죠. 문법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강화된. 자, 패시브는요 수동적인이죠. 모르진 않죠? 수동적인. 스터디 메서드, 학습 방법에 의해서 강화된 그런 인지적인 편향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대평가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이해를요. 그러면 이 학생들의 인지적인 편향은 우리가 봤었을 때 그 패밀리어리티, 익숙함을 뭐로 착각하는 거야? 숙달, 마스터로 착각하는 거지. 내가 자주 봤다라고 해서 내가 다 마스터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한 인지적인 편향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학습 자료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학습 자료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실제로 카운터는요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러한 환상을 깊은 처리 과정에 의해서 자 카운터가요 여기서는요 상쇄하다 정도로 해석해보자. 상쇄하다. 요것도 좀 외울 단어네요. 상쇄하다. 이거 학습 자료들을 가리키는 것은 심지어 이게 정보적으로든 인폼이구나. 정보적으로든 아니면 상상적으로든 사실상 상쇄되는데 이러한 착각들을 상쇄시킵니다. 뭐 함으로써? 요구함으로써.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였었죠. 자, 뭐뭐 함으로써 깊은 처리 과정을 요구함으로써. 여기서요 깊은 처리 과정을 요구함으로써. 여기 있네. 그리고 액티브 리콜, 능동적인이죠. 기억을 함으로써. 구조화된 정리를 함으로써. 오르가니제이션, 구조화된 정리. 그리고 리빌, 드러냄으로써. 차이를, 지식에서의 차이나 갭들을 드러냄으로써 라고 해서 드러냄으로써 이런 것들, 드러나는 갭들을 요구함으로써 해서 지금 엔드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걸려있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현상들을 상쇄시킨다는 얘기는, 이러한 현상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연수야? 아까 얘기했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거야. 가르치는 자료가 실제로다가 상쇄시킬 수 있는 거야. 뭐 함으로써? 요구함으로써. 뭘 요구해서? 네 가지를 요구했지. 깊은 처리 과정. 자, 다시 생각해봐. 액티브 리콜. 다시 한번 떠올려봐. 또 뭐 있어? 정리해봐봐. 그리고 마지막에 뭐 했어?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의 차이점이 뭐야? 이걸 드러냄으로써. 이 네 가지 과정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이거 뭐라고? 다시 생각해봐. 얘는. 다시 한번 기억해봐. 얘는. 정리 한번 해봐.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과 네가 머릿속에 있는 것과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이렇게 함으로써 가르치는 그 자료들을 가리키는 것이 사실상 상쇄할 수 있어요. 가리킴이 여기서 나오네. 자, 가볼게요. 이것은 introduce 합니다. introduce 하면 도입하다, 소개하다라는 표현이죠. 강력한 방식을 도입하는데, like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거냐면요,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고 peer teaching과 같은 거, 스터디 그룹에서 동료 가르치기. 그리고 이거 뭐야? pay야만 기술을 사용하는 거. 이때는요 고용하다가 아니라 활용하다라고 해석하자.
사용하다, 활용하다. and 그리고 writing explanation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글쓰기의 설명과 같은 강력한 방법들을 도입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런 깊은 처리 과정이나 회상이나 구조화된 정리나 차이를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떤 방법들을 도입하고 소개하냐면요. 첫 번째 이거였었어 또. 상상력 있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거야. 됐죠? 상상의 학생에게 가리키기. 여기 상상력이 풍부한이 아니라 미안하다. 이거요. 봐봐. 이미지네이티브 하면요. 얘는 상상력이 풍부하냐. 얘는 가상의, 상상이란 표현이야. 없어. 그래서요. 가상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스터디 그룹에서의 동료를 가리키거나 파이만 기법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그 설명들을 쓰는 것 이런 것들과 같은 강력한 방법들을 도입하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근거가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좀 나오는 거죠. 자 갈게요. 볼게요. 이게 빈칸 추론이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선생님의 이것이 그 마인드셋 하면요 마음가짐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웠겠다. 그 궁극적으로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채택하는 것이에요. 채택하다다. 자,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올 거예요. 뭐냐면 요번에 많이 눈에 띄네. depth 하면요 to 해서요 어디에 적응하다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나왔어? deb이 나왔어요? dob이 나왔어요. dob은요 채택하다, 활용하다라고 해서 employ랑 비슷하게 쓰인 겁니다.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활용하는 것은 transform, 바꿉니다. 뭐를요? 표면적인 친숙함을요. 자, 표면적인 친숙함인데요. 표면적인 친숙함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뭐냐면요. 요 단어 이렇게 적으세요. superficial. 요거 적으세요. superficial. 얘가 피상적인이란 뜻이야. superficial, 피상적인. 아니면 seeming 이것도 적으세요. seeming 겉으로 보이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surface는 표면이고 피상적인이란 얘기는 깊숙하지 않은 얕은 피상적인이고 seeming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익숙함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surface랑 superficial은요 같이 많이 쓰입니다. 진짜 마스터리로다가 트랜스폼 바꿉니다. 그리고 노출시켜요. 익스포징 노출시키면서 그리고요 채우면서 그 차이들을 노출시키고 그 차이란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거 기억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기억나지 않는 그 차이들을 필링 채우고 익스포징 노출시키고 채워요. 지식에서. 그리고 보장합니다. 인슈어가 무슨 뜻이라고? 보장하다. 좋은 단어 많이 나오네요. 견고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이해를 보장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갈게. 단어만 볼게요. 변형하다, 바꾸다야. 그래서 into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봤었을 때 트랜스 바꾸는데 form 형태를 바꿔요. A를 뭐로 바꿔요? into B로 바꿉니다. A에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친숙함이야.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몰랐던 거를 진짜 뭐로 바꾸는 거야? 마스터리로 바꿀 수 있어. 뭐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게 책에서 빈칸 추론이었는데 선생님의 마음가짐은 그럼 어떤 것들이었었어? 동료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었던 거지. 니네들이 공부 못하는 거는 그럼 나 때문인 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정리하고 니네들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익스포징 노출시키고 그리고 차이를 채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위에서 사실상 다 나왔었어. 아이들이 스스로 과대평가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차이를 드러내게 하고 구조화된 이거나 액티브한 리콜이나 깊은 처리 과정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환상들을 뭘 얘기하는 거야? 표면적으로 내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친숙함 다 연결이 되죠. 똑같은 단어들이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서 깊은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였었는데 깊은 사고나 이런 것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뭐였었어? 이런 것들이었고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선생님의 마음가짐이 되는 거지.
그런 이해하고요. 32번은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그 학생들을 보고 잘해라가 아니라 학생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는 선생님의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하라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시험 문제요. 요거 잘 나올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단어는 됐고요. 3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33번. 자, 33번 갑니다. 기원전 약 3000년 전으로부터 그 수메리안의 공무원들은요, 우드 마크드 아마도 표시했을 거였습니다. 그들의 굿즈는요, 물품 상품의 리스트들을요, 마크 표시했을 거예요. 마크가 뭐라고요? 표시하다예요. NCT 마크 아니고요. 엔드 그리고요, 클레이 타블릿 어디 위에다가 진흙의 타블릿이 선생님 같은 태블릿 PC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예, 판이란 표현입니다. 진흙의 평평한 판에다가 물품의 목록을 표시했었을 겁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예를 들면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if가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면 만약에 그들이 원했다면 to record 기록하기를 원했어요. 5마리의 물고기를 기록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마크했을 거예요. 5개의 물고기의 그림을 마크했을 겁니다. 선생님, 얘는요, 지금 보니까 if가요, 뭐뭐 한다면 조건이나 가정법이잖아요. 가정법인지 확인해 볼까? 그럼 오랜만에 문법적으로 if 나오고 주어 나오고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서는 주어 나오고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게 되면 뭘 쓴다? 가정법이라 했지. 이 어순. 그럼 한번 확인해 봐. wanted 과거 동사 나왔고요. 당연히 그 뒤에서는 would, could, might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이거 맞네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가정법, 사실은 가정법 가정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조건으로 보는 게 좋은 게 가정법이라는 거는 사실과 반대되는 거고 가정법 과거는 CJ가 뭐라 그랬어? 현재라 그랬지. 그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그냥 과거 사실에 대한 조건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마리의 물고기를 기록하고 싶으면 5마리의 물고기 몇 개를 그렸을 거야? 5개를 그렸을 거예요. 그들의 첫 번째 위대한 지적인 도약은 이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딱 생각해 봤었을 때 좀 더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수진아, 이번 문장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좀 약간 미개하다라고 할 수는 있잖아. 그렇잖아. 어떤 지적인 능력이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5마리를 기록하고 싶어서 5마리를 그림을 그렸으면 이거는 좀 약간 비효율적인 방법이긴 했지,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 봐봐. 그들의 첫 번째 위대한 지적인 지능적인 지적인 리프 도약은, 자, 도약은 여기가 엄청난 발전은이 되는 거야. 엄청난 발전은 come from 뭐뭐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생님하고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요, come from 하면요, 어디로부터 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얘는요, 기원이나 출처를 보여주는 문장은 똑같지만 해석할 때는요, 생겨나다, 발생하다라고 해석해주면 좋다 그랬죠.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그 수를요, 누구로부터? 사물로부터. They were counting. 그들이 지금 세고 있는 그 사물로부터의 그 수를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뭐 했습니다? 제됐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거는 지금 이 문장이 주제문이었었어요. 이 5마리를 쓰던 사람들이 지적인 도약해서 숫자랑 관련된 걸 언제 했냐면요, 요거를 함으로써요. 그 사물을요, 수로부터 분리했을 때.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거 물고기입니다. 선생님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려요, 물고기? 이렇게 그릴게요. 물고기 5마리를 이렇게 그렸다고. 근데 이 물고기로부터 뭐를 한 거야? 숫자를 분리해냈다는 얘기야. 5마리가 아니라 물고기를 5마리로 수를 찾아낸 거야. 5마리를 숫자 5로다가 빼놨다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밑에서 이해하게 글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아주 좋은 표현이 나왔죠?
여기에서 in other words는요 무슨 뜻이지? 즉 다시 말해서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얘는요 어려운 표현으로다가 보통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부연 설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연 설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해줄게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마도 표현했을 거야. 5마리의 물고기를 표현했을 거야. 뭐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numeral이요 수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for number 5를 위해서. alongside는요 뭐뭐를 따라 뭐뭐와 함께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란히 정도에 되네요. 누구랑 나란히? 상징과 나란히. feast, 고기를 위한 상징과 나란히 숫자 5를 위한 숫자를 썼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 5가 아니라 숫자 5를 나타내는 어떤 이런 표현이라면 이렇게 물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별도 같이 폈단 얘기야. 그럼 물고기 5마리 이렇게 됐단 얘기야. 그래서 사물로부터 수를 뭐 한 거야? 어떤 기호를 가지고 심볼을 가지고서는 뭐 한 거야? 분리해냈단 얘기죠. 가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수메르인들은요 표현했고요. 뭘 표현했냐면요 5마리의 물고기를 표현할 때 수를 가지고 표현했어. 5를 나타내는 수를 가지고요. 알겠죠? 5를 나타내는 수를 가지고 나타냈고요. 누구랑 나란히? 고기를 상징하는 상징과 나란히. 예를 들면 만약에 그들이 원했어요. describe 설명하고 싶고 그리고 싶었어. 5를 설명하고 싶어. something else 다른 무언가의 숫자 5를요. 다른 무언가의 5개를 설명하고 싶고 묘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알았습니다. 그들이 뭐 할 수 있어? keep 유지할 수 있어. 똑같은 numeral을요. 자, 똑같은 numeral인데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할 거야. 다른 수를 쓴 게 아니라 이때 numeral은요 수입니다. 숫자. 그러니까 어떤 표기에 할 때 쓰는 수를요 우리 numera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야. 그리고요 교환할 수 있어. 그 사물의 심볼을요 per cow로다가. 그러니까 트레이드는요 교환하다 바꾸다라는 표현이야. 뭐를 바꿔? 아까는 뭐였었어? 물고기를 이렇게 표시했다면 카우는 이렇게 표시했다고 치자. 그러면 숫자는 똑같이 5를 쓰고 이번에는 물고기 대신에 뭐를 그려내면 되는 거야? 소를 그려내면 되겠지. 뭐 이해됐죠? 아니면 jar of oil이니까는 기름 한 병. whatever else 다른 거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whatever는요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밑줄 긋은 이유는 이겁니다. whatever를 쓸래 아니면은 however를 쓸래 라고 너한테 물어봤어. 너 누구니? 예안이한테 물어봤어. 그럼 예안아 뭐 고를 거야? whatever를 고르겠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어? whatever는 명사기 때문에 봐봐. 주어 동사 전치사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없네? 그럼 whatever야. 근데 혹시나 여기에 그들이 관심이 있는 the thing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린 뭘 쓰는 거야? 완벽한 문장이 돼버렸지. 그치? 그때는 however 쓰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이냐 완전하지 않은 거 따지는 건요 명사 부사 거기만 집중하면 돼. 얘는 부사였거든요. 우리 아까 수지나 위치를 쓸래 where를 쓸래 요거 물어봤던 거 기억나지? 얘는 관계 부사니까 완벽한 거. 얘는 관계 대명사니까는 완벽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 수메르인들은요 had develop 발전시켰습니다. 그 생각을 발전시켰어. 어떤 생각이냐면요 emancipate number의 생각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단어는 선생님도 모르는 단어인데요. 이게요 뭐야 이거 그게 해방된 속박에서 벗어난이란 표현이래요. 해방된 속박에서 벗어난. 니네는 외우세요. 선생님 하나 더 적어줄게요. liberate. 그러면 얘가 자유롭게 된이란 표현이야. 풀려난이란 표현이다. liberate. 자유롭게 된 속박된 수의 생각. 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긴 하네. 여기서는 속박된 수의 평가를요. 자 다시 연결시킬게. separating하고 연결이 됐지.
그 어떤 사물로부터 수를 분리해내서 사물을 따로 두고 수를 뒤에다 쓴 것처럼 여기도 속박된 수의 생각을 발전시켰으라는 얘기는 잠깐만 할 수 있고요. and 그리고 존재했습니다. 이것 자신만의 right와 권리라고 할까요? 그거 말고는 없는데 권리에서의 존재했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했어요. Whatever it being used to count. 무엇을 자 count는 이때 세다죠. 이것은 사용되어지고 있었어. 세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세기 위한 이러한 어떤 독립적인 그리고 이것만의 권리 자 미안합니다. 요거요 그냥 in its own right는요 위에다 이렇게 적을게요. 이것은 권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렇게 됐어요.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었고, 그럼 그 자체로 그 따로 존재했었고, and 그리고 뭐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세는데 익숙해졌던 간에 상관없이 독립적이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랜만에 나왔네요. it is 형용사, 투부정사. it은 가짜 주어가 될 테고요. to 이하는 진짜 주어가 되겠죠. 이것은 쉬운데 독립된 속박에서 벗어난 이러한 수를 take for granted 기억나니? take 오총사 선생님이 적어줬던 거 기억나요? 오총사는 들어본 적 있지 어디선가? take 오총사 take 시간, 돈, 노력 그리고 투부정사. 그러면 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필요로 하다 권리다라는 표현이고 take A into account. 그러면 고려하다, 생각하다, 중요시 여기다. take A for granted. 지금 나왔죠?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다라는 표현이야. 당연히 여기다. take a step, take a measure, take a action. 조치를 취하다. 아까 할랑말랑 선생님이 살짝 고민했는데 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그래서 쉽게 나올 때는 mistake를 쓴다라고 했죠. 근데 아까는 착각하다를 쓸 때 with를 써갖고 선생님이 언급을 안 했던 건데 자 여기죠. take 시간, 돈, 노력, 권리다, 필요로 하다. take A into account. A를 고려하다, 생각하다로 가져갔네. 고려하다, 생각하다, 중요시 여기다. for granted, 당연시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take a step, take a measure, take a action, 조치를 취하다, 방법을 찾다. 그리고 take A for B면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take 이러한 속박된, 자유로운, 분리된 그래서 얘는요 오히려 separate로 써도 괜찮아요. separated, 분리된 그 숫자를 우리는 당연히 여겨. 당연히 여기는 것은 쉬워요. 근데 이것은 is so 잠깐만 so 다음에 대시 안 나왔네. 이것은 너무 깊이 여기구나 설정되어 있었어요. 마련되어졌었습니다. into 모던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니네들이 이거는 당연히 여겨. 이 분리된 숫자를 자체를 니네들은 당연히 따로 여기지만 이것은 너무 깊이 있게 설정이 되는 거야. 현대 생각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지금 입장에서는 네가 현대의 생각으로는 이게 당연한 것이겠지만 초기의 문명사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지적으로 새롭고 극단적으로 강력한 거였었어.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강력한 뭐였다? 생각이었다. 됐죠? 자, 단어만 밑에 거 볼게요. 요거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고,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take 오총사. 그리고 이것은 설정되어 있어요. 현대의 생각에. 그러면 지금 생각으로는 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초기의 문명이들에게 이거는 지적으로 새롭고 아주 강력한 거였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숫자를 분리해낸 거에 대한 얘기가 이런 느낌이었었군요. 자, 제목만 한번 적어볼게요. 밑에다가 적을게. 숫자 표기의 탄생.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이렇게도 적어. 숫자가 독립된 순간. 수메르인의 도약. 그림에서 숫자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물건의 그림을 반복적으로다가 그렸다라면, 수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그렸다라면, 지금 여기에서 발전시켜서 기호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숫자와 그리고 물고기들을 기호로 따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서 이 정도 쓰면은 좀 이제 주제나 제목 고르기가 좀 할만하겠죠? 자, 요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34번 볼게요. 내 집단 모방의 원리. 자, 볼게요. emphasize 하게 되면 얘가 강조라는 뜻이죠. 강조. 뭐에 대한 강조냐면 학습에 대한 강조는 from 인그룹, 네 그룹에서의 야, 미쳤다. 아까 선생님 가르쳐줬죠? take account. 고려하다, 생각하다, 중요시 여기다라는 표현이었었죠. 그러니까 take real account니까는 이때 real은요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니네들이 외우죠. 거의 뭐뭐 않는이라고 외우는데 그냥 이렇게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그냥 not이라고 외워도 괜찮다 그랬지. 거의 고려하지 않아요. 내 그룹으로부터의 그 학습에 대한 강조가 개인에 대한 것을 뭐한다? 차이는 개인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마다 좀 어느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각각의 차이를 생각하거나 그거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볼게. 놀랍게도 우리는 아마도 싫어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싫어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몇몇은 싫어할 거예요. 우리의 내 그룹 안에서. 우리 요거 안에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싫어할 거야. 어떤 사람인지 잘 보자. 우리가 따라해. 여전히 따라해. 그들을. 내 그룹 안에서의 몇몇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있어. 얘는 반면애가 되겠죠. 동안애가 되겠죠. 싫어하는 반면에 싫어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한다니까요. 여전히 그들을 따라한대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를 싫어해도 내가 호감을 느껴야지만 모방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란 얘기지. 내가 싫어해도 따라한다는 얘기니까. 가볼게. 이거 누구요? 이런 거 나오면 고마운 거죠. 윌크스라는 사람과 우리 달의 요정 컵이라든지 그리고 이거 뭐야? 넬슨이라는 이 사람은요 스터디 연구했습니다. 우리 컵이가 이런 것도 연구했어요? 뭐를 연구했냐면 copying behavior, 이게 핵심 소재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연구했어요. in the context of 하면요 얘는요 뭐뭐의 맥락에서, 뭐뭐의 맥락에서, 옵저빙, 관찰하는 거야. 어떻게 열어야 될지, 퍼즐 박스.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 나왔네. 어떻게 이 퍼즐 박스를 열어야 되는지를 관찰하는 맥락에서 이거를 관찰해서 그 따라하는 행동을 연구했어요. 너네들한테 퍼즐 박스를 딱 주고서 그냥 한번 뜯어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떻게 뜯는지 그거를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 행동을 따라하는 행동을 봤어요. 네 그룹과 그리고 아웃 그룹이니까는 외 그룹이라고 할게요. 네 그룹과 외 그룹은 distinguished, 구별되어졌습니다. 특징되어졌습니다. 나눠졌습니다. 여기서 나눠졌다라고 하자. 왜냐면은 최소한의 방식으로. 자, 연수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 글을 그 모의고사를 시작할 때 in a way는 뭐뭐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이상한 게 들어가는 거야.
inner way도 나오고요. 앞에서 선생님 기억으로는요. inner manner가 아니야. fashion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inner way, inner fashion, inner manner. 뭐뭐한 방식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같이 외우더라 그랬지. 줄 콤마 동그라미 ing 줄 그리고 사용했습니다. 간단한 색깔들을 사용하는 거야. 색깔 코딩을 사용했어요. 간단한 색깔 코딩을 사용했어요. of wristband로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별할 때 굉장히 간단한 방식으로 구별했는데 waistband니까는 wristband니까는 손목띠야. 근데 그게 색깔로다가 코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색깔띠 어떤 내 그룹은 빨간색으로 외 그룹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구분했다는 얘기야.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간단하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네 그룹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었어. 그들은 싫어했었어요. 누구는 싫어했었어? behave in antisocial fashion. 여기 또 나왔지. 또 나왔대요. 이런 거 보면 소름 돋지 않냐? in a fashion 나왔잖아. 그럼 얘가 무슨 뜻이랬어? 무슨 뜻이랬어? 한비야. in a fashion. 아까 위에서 적었잖아.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네가 잘하는 거.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네가 잘하는 거. 반사회적인. 그렇지.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이 사람들은 또 싫어했었어요. 자, 그 아이들이요. 내 집단의 구성을 다 좋아한 건 아니고 그 내 집단 안에서도 좀 반사회적으로다가 행동하는 애는 싫어했었어. 가봅니다. 다 좋아하지는 않았어. 즉, 그들은 그 내 집단 안에서도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걔네들은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영어에서 도우즈는 people로 해석하라고 그랬고요. 도우즈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who라고 받았죠. 가봅니다. 참으로 진짜로 사실 그 아이들은요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적인 인그룹의 구성원들을 요거 중요한 거예요. 덜 좋아했어요. 다시 그 아이들은요 이러한 반사회적인 내 그룹 안에서 우리 반 안에서의 구성원을 덜 좋아했어. 누구보다는 프로소셜이죠. 자, 여기 나오네. 좋은 단어가 계속 나오네요. 프로 하면요 얘는요 안티 하면은 얘는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친사회적인이라고 하자. 친사회적인 그 구성원들, 아웃그룹의 친사회적인 구성원들을 보다도 덜 좋아했어요. 그러니까는 내 그룹 안에서 우리 반을 더 좋아해야지 정상인데 우리 반에서 나쁜 애들은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애를 좀 싫어하고 오히려 바깥에 옆반에 있는 애인데 친사회적이야. 착해. 그럼 걔를 오히려 더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거 뭐라지? 증오라고 할까요? 이거 뭐라고 하냐? 싫어함은 이렇게 할까요? 비호감이라고 하자. 비호감은 그들의 비호감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 이게 중요한 거네. 이거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오면 되게 좋겠다. 이때 스틸은요 하지만이에요. 아직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비호감은요 did not affect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향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경향? 따라하는 경향에 주지 않았어요. 인그룹의 행동들을요 좀 더 가까이 면밀히 자세하게 뭐보다 아웃그룹의 행동보다 좀 더 자세하게 인그룹의 행동을 따라하라는 경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그룹 안에서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면 좋아하지 않았어. 오히려 아웃그룹 애들을 좋아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따라하는 행동은 아웃그룹을 했단 얘기 아니면 인그룹 안에서 일어난 거야. 인그룹 안에서 일어났단 얘기지. 이러한 과도한 이미테이션, 따라함인 거죠. 모방이죠. 이미테이션, 모방은 드러냅니다. 끊어주세요. 뭘 드러냈냐면 We are not copying. 우리는 카핑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그 박스를 열어야 될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야. 가장 효율적으로 미안하다. 이거 여기까지 가로졌자.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 박스를 열까? 이것을 알고 배우기 위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배우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지를요. 적절한 방식으로. 요거도 봐봐. 또 역시 인도 웨이잖아. 이렇게만 얘만 바뀐다니까요. 적절한 방식으로 하늘쯤 배워요. 즉 다시 말해서 별표 치세요. 2단어입니다. conform. 얘가요. 순응하다야. 순응하는데 어디에 순응해요? 규칙에 순응하고 그리고 그 관습에 순응하는 거야. 어디에? 인그룹 안에서의 관습이나 인그룹 안에 있는 그 규칙들을 순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어떻게 가장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 걸 니네들이 느끼죠. 가장 중요하게 이 박스를 어떻게 열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적절한 방식으로 적당히 어떻게 이걸 열지라고 이 인구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얘기야.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웃그룹의 효율적인 방식으로다가 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인그룹이 어떻게 따고 있지 가까이서 관찰한 거를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즉 그게 바로 뭐냐면 인그룹 내에서의 관습이나 규칙에 순응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마 이게 그럼 빈칸 추론이었나요? 계속 가볼게요. 이것은 will be appropriately가요. 이거요. 프로포가 또 보이죠? 프로포 적절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적절하게 demonstrate 설명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반사회적인 인그룹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좋아하는 애들이야? 싫어하는 애들이야? 좋아하지 않는 애들이지. 근데도 이 사람들이 뭘 따르는 애가 얘네들을 따라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요거는 좀 자세하게 조금 적을 수도 되겠네요. 이렇게 적을게요. 아이들이 행동을 모방하는 방식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어떤 규칙이나 아니다. 내 집단의 규칙과 관습을 배우기 위해 모방. 그래서 상작가기를 알려줬을 때 자기의 내 집단의 그 외집단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따라하기보다는 내 집단의 규칙이나 관습을 따라했다는 얘기를 했었었죠. 오케이. 됐고요.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는 그 효율적인 방법이기보다는 내 집단의 규칙과 관습을 이렇게 하면 낫겠다. 그게 모방. 요거 낚여갖고요.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